안녕하십니까. 브라질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수업 2주차 발표를 맡게 된 민수진입니다. 제가 선택한 산업은 이동통신 산업입니다. 그중 브라질의 클라로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 평가를 한국의 기업 LG유플러스와 비교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두 기업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라로 기업입니다. 클라로는 아메리카 모빌이라는 멕시코 기업의 브라질 브랜드로 무선전화, 유선전화, 브로드밴드, TV방송 등의 사업을 하는 통신기업입니다. 클라로의 모회사인 아메리카 모빌의 비전은 클라로를 통해 남미 최대의 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남미 각국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요금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모빌은 그의 자회사들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무선통신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등 남미의 다양한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을 보여주었으며 2019년에는 브라질 내 통신회사 넥스텔 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로는 브라질 유료 TV 시장과 광대역 시장의 1위 기업에 등극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비보라는 기업이 압도적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팀 브라질과 함께 치열하게 2위 자리를 앞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교군이 될 한국 기업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LG그룹 계열사 기업으로 무선, 스마트홈, 기업 서비스 시장의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6년 설립되었으며 2019년에는 차이나텔레콤과 솔루션 협약을 체결하고 홍콩텔레콤과는 콘텐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해서 세계 시장으로의 도약을 진행 중입니다. LG유플러스의 국내 통신사 순위는 3위로 클라로와 마찬가지로 1위에 등극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브라질과 한국의 이동통신 산업 1위 기업이 아닌 2위와 3위 기업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위와 3위는 1위에 등극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는 있는지 등을 분석해보고 싶어 2위와 3위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클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를 LG유플러스의 것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아랫부분을 보시면 총 자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로의 총 자산은 이와 같으며 2018년 전년도 대비 약 9.3%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6.1%의 증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LG유플러스사는 2019년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로와 LG유플러스의 부채와 자본을 이와 같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은 클라로사의 부채가 절대적인 비중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수치로 2019년만을 보았을 때 LG유플러스의 총 부채는 전체 자산의 59.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클라로의 총 부채는 전체 자산의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클라로사가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 또한 두 기업이 차이를 보입니다. 2019년만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LG유플러스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각각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9%와 33.1%입니다. 반면 클라로사는 20.25%와 56.95%로 비유동부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는 클라로사가 장기적인 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두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로사의 2017년도 부분입니다. 4.5세대의 도입을 시행하였고 중국의 이동통신 기업인 화웨이와 합작하여
2017년 6월 26일 브라질리아의 첫 광대역 네트워크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로 기업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지출하여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각 활동별 현금 흐름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환산된 재무 비율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비율입니다. 수익성 비율에서 자기자본 이익률부터 살펴보면 클라로는 꾸준한 성장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동종의 한국기업 LG유플러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자본의 증가와 단기 순이익의 감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발생된 자기자본 이익률의 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자산이익률과 총자산 순영업이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비율을 살펴보시면 LG유플러스사는 단기 순이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총자산이익률과 이자비용 차감전 이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총자산 순영업이익률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대비 이자비용에 많은 지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클라로는 총자산이익률과 총자산 순영업이익률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클라로가 이자비용에서 큰 지출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면 클라로는 LG유플러스사에 비해 매출 마진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매출액 대비 74.4% 정도의 높은 매출 마진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72.2%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7.9%에서 44.6%로 LG유플러스보다 매출액에 대한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비율입니다. 산정된 효율성 비율의 표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총자산 회전율을 보게 되면 LG유플러스사는 1에 가까운 수치의 총자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매출액이 많이 창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하여 클라로는 LG유플러스보다 낮은 총자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치를 같이 보게 되면 클라로가 비교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운전 자본 회전율을 보게 되면 클라로는 높은 영업운전 자본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32.9라는 큰 영업운전 자본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2018년 이 수치가 급감합니다. 또한 이는 2019년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만큼 현금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을 보게 되면 클라로의 매출 채권 현금 속도가 LG유플러스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10.8로 2017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LG유플러스의 6.8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로는 재고자산 회전율도 높습니다. 이는 클라로의 높은 매출 원가로 산출되는 결과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개년도 모두 50%가 넘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적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은 값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LG유플러스사는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였을 때 클라로가 더 짧은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보유하였다가 판매하여 LG유플러스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고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비율입니다. 표에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보게 되면 클라로사와 LG유플러스사의 부채 상환 능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동 비율을 보시게 되시면 LG유플러스사는 매우 높은 유동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LG유플러스사가 부채 지급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클라로는 이에 비해 낮은 유동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클라로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대비 많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입니다.
반대로 LG U+4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은 부채 지급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와 부채의 원리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성장성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증가율 정도는 앞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언급하였기에 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가치 비율입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여 만들어진 표를 보았을 때 클라로 기업의 2017년도 마이너스 13.25%라는 낮은 PER 값이 산정되었습니다. 클라로는 2017년에 대투자를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순손실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당 순손실도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클라로는 시장에서 저평가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018년에는 26.7%로 높은 PER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주식 투자자들이 당사를 고평가하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PBR을 보면 2018년 두 기업 모두 1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가격이 순자산 장부 가치보다 커져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향후 ROE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2019년에는 두 기업 모두 PBR이 1 이하로 감소하였고 이는 장부 가치가 주식 가격보다 더 커져서 산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로 기업과 LG U+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짧게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은 디지털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아직 미개척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클라로입니다. 클라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전하고 있으며 현재도 브라질에서 최초로 5세대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클라로사는 다양한 분야의 진출과 활발한 홍보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증가시켰고 마침내 만년 3위에서 2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도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무 실적 악화는 물론 상장 폐지의 위험에까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4.5세대 도입으로 인해 타인 자본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부채도 급증하여 단기 순손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클라로 역시 올해 팬데믹 영향을 받았습니다. 올해 2분기 코로나로 인하여 선불 고객 수가 3%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 회사인 아메리카 모빌이 브라질의 다른 통신사인 오이에 무선 자산 입찰을 예정하고 있어 주주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클라로는 현금 흐름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고 이익 대비 비용의 지출이 매우 큽니다. 계속해서 큰 금액의 비용을 지출한다면 2017년과 같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재정 악화의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인 브라질의 경제도 취약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하여야 합니다. 클라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장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